IT에 관한 이야기를 근황 쉽게 전달해드리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IT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9월 첫 주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래봤자 한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빠르긴 빠르네요.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소식은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9월 달에는 그 메이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적은 소식들이 상반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샤오미에서 전기차 회사를 아예 차렸습니다.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는 여러 번 선언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눈에 띄었던 행보가 뭐냐면요. 올해 7월이었었죠. 딥모션이라는 이름의 자율주행을 위한 디지털 매핑 기술을 가진 곳을 인수를 했어요. 인수 금액이 5억 위원이었었고 한 900억 정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아예 샤오미 자동차, 샤오미 지처, 샤오미 EV라고 부를 수 있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본금은 100억 위안을 알려줬고요. 약 1조 8천억이라고 하니까 꽤 크죠. 대표가 누구냐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샤오미의 레이전 회장이 그대로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공격적으로 이 신사업을 끌고 나가겠다라고는 포부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언제 전기차를 내놓을지 기술력을 어디까지 갖추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인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샤오미에서 바라고 있는 것들은 천천히 기술력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잘 하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목표인 이 회사 안에다가 마치 조립식을 하는 것처럼 끼워 맞춰 넣게 될 겁니다. 이러면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것처럼 한 번에 도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 시기 역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3년 안에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샤오미의 전기차 이름은 왠지 미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는데 샤오미는 대표적인 카피캣이었었죠. 앞에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고 이거를 빠르게 또 자기네만의 DNA로다가 가져올 수 있는 회사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샤오미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회사는 어디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스마트폰이라면 그리고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애플이라는 경쟁자가 있었고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롤모델이 있었지만 사실상 통신사 혹은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기차로 넘어간 롤모델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샤오미로서도 고민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서 3년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어떻게 되는지 간에 애플은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들 애플카가 어떻게 될지 샤오미의 미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카가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샤오미의 전략이 저렴하게만 만드는 거 이제 끝났죠. 가성비도 가성비이지만 고급 라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샤오미 어떤 걸 만들지 제일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 가러 가죠. 두 번째, 한컴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는 한글과 컴퓨터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워드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것들이 표준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공공문서는 한글로 쓰는 경우들이 좀 많죠. 자, 이 한글과 컴퓨터가 이미 한컴이라는 워드 프로세서를 만드는 곳에서 벗어났었습니다. 인공지능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로봇 컴퍼니이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인공위성 기업으로 더 많이 거듭나게 됐습니다. 바로 2022년 내년 상반기에 관측용 광학위성인 세종 1호를 발사한다는 소식을 했어요. 세종 1호입니다, 이름이. 한컴 계열사 중에 한컴 인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이 회사하고 미국의 우주 위성 데이터 기업인 스파이어 글로벌 이 두 개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세종 1호는 저 멀리 띄우는 위성이 아니라 저궤도 위성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스타링크를 얘기를 할 때 들어봤었어요. 저궤도 위성으로 1호에서 5호까지 순차적으로 쏘아 올리고 추후 사업이 잘 되게 되면은 50호까지 50기를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군집 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를 통해 추진하는 건 뭐냐? 스페이스 X와처럼 스타링크 사업을 하는 거냐? 우주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알려진 거는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렌더링할 수 있는 것들,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들, 이쪽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주를 향한 기업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컴 인스페이스의 행보가 정말 멋진 행보로 성공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주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역시 우주 기업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의 마지막 메인 이야기는 사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드웨어 제품들을 공개하는 행사인 이벤트, 아마 서피스 이벤트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9월 22일에 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들이 서피스 프로, 서피스 라인업이니까요. 서피스 랩탑, 서피스 북, 서피스 고 이게 3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후속 모델들인데 가장 관심 가는 제품은 저는 서피스 듀오 2입니다. 이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서피스 네오라는 모델도 예전에 발표를 했었죠. 서피스 듀오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베이스의 접이식 폴더블 폰이었었고요. 서피스 네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를 접는 접이식이었었습니다. 자, 아직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Join us to see what's next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ave the Nation하고 씁니다. 떠 있고 이미지가 하나 올라 있어요. 이걸 티저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애플이나 삼성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은 뭐 너무 노골적이긴 했었고 애플 걸 보게 되면은 여기 또 뭐가 들어있을까? 증강현실로 보는 재미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건 누가 봐도 서피스를 세워놓고 키보드를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서피스다. 이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서피스의 새로운 혁신이 도대체 뭐가 될지 그것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꼭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서피스 듀오 2를 이야기 드리자면 안드로이드 기반의 폴더블 태블릿 서피스 듀오의 두 번째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두 개의 화면을 분할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힌지로 연결한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 게임기 중에 닌텐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닌텐도 DS가 가운데 크잖아요. 작고 예쁜데 가격이 비싼 게 흠이었었어요. 저도 계속 장바구니 넣었다 뺐다 했던 것들인데 자, 이번엔 뒤에 트리플 카메라 기능을 강조를 하고 화면 크기는 더 커지고 베젤은 얇아질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꽤 많이 두꺼웠습니다. 서피스 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할 텐데 문제는 역시 가격이겠죠. 서피스 듀오가 처음 나왔을 때는 1399.99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16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싼데? 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게 참 전략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서피스 측에서는 이거를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봐주기를 원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 가격은 나와야 되거든요. 애플이나 삼성의 고가 폰하고 비교해보게 되면요. 근데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폰이 아니라 태블릿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것도 참 신기한 게 태블릿이 더 비싼 게 원래 당연하거든요. 액션이 크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가격만 해도 그렇고. 자, 이번에 이 가격이 폭락해서 한 7월쯤이었었죠? 그때는 70% 정도 하락돼 5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잘만 뒤져보시게 되면 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락이 걸려있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듀오2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금액도 좀 낮추게 되고 성능도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이번에말로 또 한 가지, 접이식 윈도우 태블릿인 서피스 네오가 나올 때가 된 거 아니냐, 이건 완전히 포기한 거냐,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22일에 지켜볼 수 있겠네요. 자, 메인 이벤트들이 많다고 이야기 드린 이유가 애플의 새로운 디바이스 발표도 준비가 되고 있고 지금 서피스 같은 것도 나오고 또 구글에서 픽셀 6 국내 정식 발매라는 것들이 또 이야기되고 있죠. 관련된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팍팍 긁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에 대한 소식들, 오늘 출근길 IT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피스 데이라고 할 수 있는 날 22일 기억해 주시고요. 한컴의 민간 인공위성 개발 발사 예정, 그리고 샤오미의 전기차 회사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트렌드를 읽었습니다.